자, 돈벌이 재무상담소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 전문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냉철하게 상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네, 자 금요일 이 시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가정경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고민만 하고 계셨던 부분들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3037님께서 주셨던 질문이 있어서 요거 먼저 해결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 시작해볼게요. 제가 암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 바로 건강검진을 할 예정입니다. 보험 때문에 건강검진을 미룰 수도 없고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진짜 이럴 때 고민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런 질문을 많이 좀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미루다가 연말에 어쩔 수 없이 하시다 보니까 특히 연말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일단 답변부터 좀 드리면요. 네.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으시고도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암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전문가분님들이 말씀하실 때 90일 이후? 네. 이 정도부터 보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음 주에 있는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고 암보험 가입을 해도 보장이 된다. 이게 돼요? 네, 맞아요. 방금 주디가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암보험 가입 시에 이 90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 소비자가 본인도 모르게 암세포를 보유한 채 암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암세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90일 동안은 혹시 모르니 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겠다. 즉 면책 기간을 설정해 둡니다.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대로 얘기를 하면. 딱히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를 보유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보험사 입장에서는 면책 기간이라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 필요할 수는 있겠어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특히나 우리나라 발병률 1위인 암에 대해서는 90일 면책 기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네.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감액 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감액 기간은 1년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보험을 가입하고 1년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 가입 금액의 50%만 보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 암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서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우리 3037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저희가 분명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다음 주에 건강검진을 받는 분께서 암보험 가입할 때 큰 문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그러네. 이유는 네. 요즘 보험 상품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병력의 유무에 따라 건강체 보험과 유병자용 보험만 존재했던 예전과는 달리 정말 다양한 상품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바로 보장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장이 된다. 가입 즉시 보장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 없이 보험을 가입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암진단금 예를 들어 1억을 가입했다 가정을 하면요. 네. 당장 내일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1억이 바로 진단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 손해율을 감소하고 이런 맞죠. 상품을 네. 내는 거네요. 네, 그렇지만 그만큼 장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어린이 보험에 보시면 뇌혈관이나 심혈관 진단금 담보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진단비 옆에 글씨를 잘 보시면 가로하고 감액 없음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런 담보들이 그런 담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야기도 바로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동안 암에 대해서는 90일 면책 기간이라는 것을 두면서 굉장히 사실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보험회사들이 요즘은 바로 보장이 가능한 암진단금을 내놓았죠. 물론 각 회사별로 가입 가능한 보장 금액과 보험료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네. 모든 회사가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요즘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 개인적으로나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3037님과 같은 경우의 분들에게는 이 바로 보장되는 상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질병이라는 거는 내가 몸이 좀 어딘가가 안 좋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전장치, 두 분이 표현하신 그 안전장치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상품들이 있다라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놀랍고 새로워요. 사실 암보험에 가입한 후에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아서 면책 기간 때문에 보장을 못 받는다.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오늘 시작하면서도 문자창을 통해서 면책 기간이라는 걸 몰라서 보험 보장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동기분들도 내가 혹시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 보험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라도 보장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잖아요. 면책 기간이라는 것이 내 보험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요. 보장을 준비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 암 진단을 받았다거나 뭐 다른 진단일 수도 있겠죠. 이런 진단비는 다 면책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옛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맞아요. 저희한테 연락을 사실 안 주시면 아무 일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험은 가입하시고 사실 아프지 않은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면책 기간에 걸려서 보장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가입을 하셨는데 1년 이내에는 저희가 50%밖에 보장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이런 분들도 정말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똑같이 보험을 가입했어도 전액 보장이 되는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안 아픈 게 제일 좋지만 그렇죠. 기왕에 그래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왔다면 다 받으시는 게 좋은 건데 어떤 보험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보장이 다 되는 경우도 있고 반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에 따라서 이게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미리미리 보장 맞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보험은 단순히 가입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재무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보험료로 보장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지 따져보고요. 또 여러 보험도 비교해 보시고 판단해야 하십니다. 만약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 하는 분들은 주위 전문가들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지금 문자창을 통해서요. 3325님께서 면책 기간이 있는 보험인지 없는 보험인지 내 보험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거는 뭐 증권을 보시면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이 없습니다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결과는 증권 내용에 아까 말했던 1년 이내 50%만 지급한다거나 이렇게 적겠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바로 보장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내용에 바로 보장이 되는지 반만 보장이 되는지 일정 기간 내에는 보장 자체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니까 네. 증권을 일단 보시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증권에 보시고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거기 뭐 나와 있지 않았다. 예를 들면 나는 바로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가입을 했는데 증권에 그런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네. 그럼 이제 약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약관까지 봐야 돼요. 네, 혹시나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네,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약관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저는 또 이게 또 궁금해요. 앞서 퀴즈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면책 기간이라는 게 질병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상해에는 별로 없단 말이죠. 이게 왜 구분이 돼 있을까요? 상해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상해는 내가 알고서 내는 게 아니죠. 상해라는 것 자체가 급격하고도 이제 우연한 외래 사고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알고서 상해 사고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해에 대해서는 감액 기간을 두진 않습니다. 질병은 뭐 내가 알고서는 질병 걸리나요? 몸에 내재돼 왜 있었는데 그렇게 웃어요? 그렇죠. 몰랐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웃어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요. 네. 그죠? 네. 아니 근데 내 병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느낌이 있어서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이분의 질문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면책 기간이라는 게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른 것 같아서요. 보험회사마다도 면책 기간이라는 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1918님이 주셨거든요. 어떤가요? 일단 암에 대한 면책 기간 90일 이거는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감액 기간 1년도 대부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이 질병에 대한 감액 기간을 2년으로 두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회사마다 다르다라기보다는
바로 보장되는 상품들이 회사마다 있는지 없는지 요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암 면책 기간은 90일, 대부분이 그렇고요. 90% 이상, 99% 이상. 그리고 감액 기간은 대부분 1년 혹은 2년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회사마다 이게 다르다는 건 솔직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 맞는 보장이 어떤 곳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면책 기간은 거의 동일하고 네. 있냐 없냐 요것에 대해서만 그렇죠. 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네, 요 부분 알려드리면서 자 그러면 3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함께 해볼게요. 자 3부에서는요. 방금 나눴던 이야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고민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실제로 두 분께 용기 내서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자세하게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40대 남성이고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일이 바쁘다 보니 크게 아프지 않는 이상 병원에는 가지 않고 상비약으로 버텼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볼까 생각만 하고 있던 중에 문득 보험은 제대로 된 게 있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변에 보험을 하는 친구가 있어 문의를 해볼까 했는데 연락했더니 그만뒀다고 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40대 직장인이십니다. 아무래도 바쁜 업무로 몸을 제대로 못 챙기는 게 우리들 삶이죠.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다가 진짜 건강검진이라는 걸 한번 받아봐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문득 몸이 안 좋게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진짜 도움이 필요할 텐데 내 보험 제대로 도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겠지? 라는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두 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진짜 우리네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권혁준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상담을 죄송합니다.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네. 이런 분들 많이 만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사연자분 이 회사 업무가 정말 바쁘셔서 정신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 분이었어요. 상담도 업무 시간 중에는 짬을 내기 어려우셔서 주말에 만나 뵙고 도움을 드렸는데요. 만나보니 한때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화 생활도 즐겼지만 점점 일이 바빠지면서 지금은 좀 컨디션이 많이 나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광고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파서 쉬지도 못하지, 못 쉬니까 안 낫지, 몸은 아프지, 일은 바쁘지, 어떻게 하나요?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만든 거예요? 그 광고. 너무 공감 간다. 너무 공감 가더라고요. 아내도 이 얘기를 듣고서 내가 이 상황인데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아픈데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계셨고 못 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병원을 가기 전 보험 검토를 좀 요청하신 건데요. 보장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총 보험료는 28만 원 정도 되셨고요. 2015년도에 가입한 실손보험과 종합보험 그리고 치아보험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보험료만 들었을 때 28만 원. 뭐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직접 점검을 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셨다고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니 이미 병원에 다녀오신 적은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직업병의 일종이실 텐데 요추와 경추에 무리가 와서 디스크 정도는 아니었지만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셨고요.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는 의사소견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 MRI를 찍거나 할 여력이 없어서 몇 달이나 지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병력을 좀 체크해 보니까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으셨어요. 네, 그런데 5년 전쯤 지금과 동일한 증상으로 MRI를 찍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상 그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 당시 검사를 하실 때 입원을 하셨던 게 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지 중인 보험 내용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 3가지가 좀 보였고요. 네. 검사 당시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았던 거. 그러니까 검사 결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검사를 받으면서 입원해서 검사 받은 게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검사 당시 입원을 하신 건 사실 실손 청구 한도 때문에 입원 처리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통원보다는 입원이 더 많이 나오니까. 네, MRI는 보통 병원비가 비싸죠. 음. 네,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사연자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세대 실손 통원 한도가 25만 원이라서 개인 부담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입원 처리를 하면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커지고 네. 개인 부담 비용은 1, 2만 원대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입원을 해서 MRI 검사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질병 코드로 입원을 했다는 것은 보험 재가입 시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치료할 때 이렇게 무분별한 치료는 지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험료, 지금 당장의 보험료만 생각해서 입원을 하시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다. 나중을 또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럼 또 말씀하신 세 가지 문제점은 뭔가요? 네, 그리고 보장 내용을 한번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은 실손보험, 그리고 진단비,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왜요? 우선 실손보험의 경우를 좀 보니까 2015년도 2세대 실손으로 총 보험료는 13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손 특약 이외에 별다른 특약이 없이 적립금이나 사고 이런 상해 사망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보통의 경우 다른 보장의 내용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분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고요. 사연자분은 실손 보장 이외에 다른 보장 혜택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보험료가 13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용에 비해 과도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3대 진단비라고 할 수 있는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특약이 10년 갱신형으로 가입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불구하고요. 운전자 보험이 없었다는 게 큰 문제점이었던 거죠. 우리가 어제 또 짚어봤잖아요.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해서 가입하는 거고 나의 행정적이고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필요하다. 근데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검사를 하려고 무리하게 입원을 하신 게 또 문제가 됐고 개인 보험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다. 일단 두 분이 열심히 해결을 해 주셨으리라고 믿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네, 만일 검사차 입원만 하지 않으셨으면 좀 더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셨겠죠. 네, 입원. 하지만 그래도 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을 찾았습니다. 우선 매일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 법률적인 문제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을 새롭게 넣어서 대비를 해드렸는데요. 네. 우리 동키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최소 비용 10,000원대로 준비를 해드려서요. 네. 추가로 들어가는 보험이기 때문에 부담은 최소로 낮춰드렸습니다. 또 기존 보험 중 치아보험 5만 원이 있었어요. 작년에 치과를 다녀왔는데 별 문제는 없었다고 하시고요. 스케일링은 최근 한 번 받아본 적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 받아보시고 정말 큰 이상이 없으실 경우에는 정리하는 것으로 조율을 도와드렸습니다.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유지를 계속 하는 게 나을까요? 언제 가입을 할까요? 이런 고민 참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것도 정말 적절한 때를 찾아서 전략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 늘 알려드립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실손의 경우를 좀 보면요. 전환 실손을 통해서 변경해 드렸기 때문에 13만 원이란 보험료에서 3만 원으로 변경이 되셨고요. 종합보험은 기존 10만 원 갱신형 상품이었잖아요. 네. 여기서 비갱신형 상품 15만 원짜리로 보완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보험료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실 수는 있는데 비갱신형이라는 상품 자체는 평생을 내셔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총 보험료가 오히려 낮아졌다고 그렇죠. 보실 수 네. 있어요. 그리고 10년마다 갱신한 이런 보험을 바꿔드렸기 때문에 좀 남은 부분도 있고요. 3대 진단비 부분에서도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특약이 각 3천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암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보장 가능한 특약으로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바꾸셨을 때 걱정하실 수 있거든요. 나 올해 냈는데 또 암 바로 걸리면 아까 이런 걱정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면책 기간 걱정 없이 3천만 원 비갱신형으로 변경해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대 진단비의 경우에도 기존보다 범위가 넓은
뇌혈관이나 심혈관 진단 특약으로 각 1,000만 원 준비를 해드렸는데 대신에 아까 기존에 3,000만 원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좀 넓어졌지만 한도가 작아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혈관 질환의 특성상 재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아무래도 혈관은 막히는 부분인데 이게 혈관 한 군데 뚫렸다고 해서 또 다른 곳이 막힐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2대 진단비의 경우는 반복 지급이 가능한 수술 특약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2,000만 원을 넣어드렸기 때문에 아까 1,000만 원 진단비와 2,000만 원 수술비 포함해서 3,000만 원 보장이 되도록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총 28만 원에서 실손보험 3만 원, 종합보험 15만 원, 운전자 1만 원으로 도합 19만 원을 변경을 도와드렸고요. 월 보험료는 9만 원 정도를 절약하시면서 문제점이었던 갱신형 보험인 건강보험, 운전자 보험, 과도하게 비싸게 들었던 실손보험 등을 다 전부 해결해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 주요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강검진 혹은 정밀검진 전 개인보험을 점검받아 보세요. 네. 둘째, 면책기간 90일 없이 보험 가입 이후 바로 보장이 가능한 암보험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정리를 하겠네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